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물류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리츠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투자한 리츠가 배당금은 얼마나 주는지, 수익은 잘 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둬야 하죠. 리츠는 일반 회사랑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 회사처럼 배당 성향이나 PER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리츠의 배당 성향은 어떨까요? 100%를 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당 성향이 100%를 넘는다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더 많은 규모로 배당을 준다는 의미인데 말이 안 되죠. 리츠의 보다 정확한 배당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FFO를 알아야 해요. 일반 기업의 경우 배당 성향 공식이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건데요. 리츠의 배당 성향은 여기서 단기 순이익 대신 FFO를 적용해야 하죠. 그럼 FFO가 뭔지 보겠습니다. FFO는 Fund from Operations의 약자예요.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사업을 통해 현금을 얼마나 창출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리츠는 부동산이나 건물을 매수해서 이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죠.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과세 대상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리츠의 이익을 확인할 때는 다른 기업의 기준으로 순이익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조정 운영 자금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하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FFO와 AFFO예요. FFO에서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일반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구할 때 매출에서 감가상각비를 뺍니다. 하지만 리츠의 FFO 계산은 감가상각비를 더하죠. 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억 원 가치의 오피스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를 통해서 매년 2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르면 빌딩에 대한 감가상각을 10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1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10억 원이에요.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 연 임대 수익 20억 원에서 감가상각비 10억 원을 빼면 순이익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감가상각비를 볼게요. 왜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뺄까요?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이나 기계 설비는 노후화가 돼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기계를 100만 원에 샀는데 3년 후에 기계를 중고로 팔려고 봤더니 40만 원의 시세가 형성됐어요. 3년 동안 기계는 6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 이를 회계상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온 겁니다. 3년간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죠. 연간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장이나 기계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영업비용에 포함이 되고 영업이익을 구할 때 매출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를 볼게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빌딩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받지는 않죠. 이렇게 부동산, 빌딩 등을 일반 기업의 기계처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 리츠의 경우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사례를 다시 보면 순이익 10억 원에서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FFO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시 배당 성향을 볼게요.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 중 몇 %를 배당금으로 준하를 의미하죠. 리츠 기업을 볼 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경우가 있다고 앞에서 말했죠. 이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뺀 순이익으로 배당 성향을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츠주들의 배당 성향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리츠의 배당 성향을 구할 때 단기 순이익 대신 앞서 알아봤던 FFO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금을 FFO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FFO랑 배당 성향을 직접 구하기 귀찮다면 시킹 알파를 찾아보면 돼요. 시킹 알파에 FFO와 배당금이 나옵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 프롤로지스를 한번 볼게요. 프롤로지스의 FFO는 4.12달러, 연간 배당금 2.52달러예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배당금 탭에서 보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나오는데 이게 배당 성향이에요. 61.21%죠. FFO와 리츠의 배당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AFFO도 한번 보겠습니다. AFFO는 적용 운영 자금이라는 의미예요. FFO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 지표인데요. 리츠의 현재 가치와 배당금 지급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죠. AFFO는 FFO에서 임대료 인상분을 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 지출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빼면 되는데요. FFO보다 정확한 운영자금을 파악할 수 있어요. AFFO도 시킹 알파에서 파이낸스 탭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순영업이익 NO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I는 주로 건물의 수익성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예요. 리츠도 부동산이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리츠의 수익성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선 NOI를 알아야겠죠.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는 수익입니다. NOI는 총 매출에서 운영 비용을 빼면 됩니다. 총 매출은 고객사로부터 받는 임대료, 주차비, 서비스 등이 해당되고 비용 항목은 리츠가 지출하는 비용인 보험료, 관리비, 재산세 등이 해당되죠. 총 매출에서 운영 비용을 뺀 걸 보면 기업의 EBIT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EBIT은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NOI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죠. 다음은 캡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PER을 보듯이 리츠를 볼 때도 캡 레이트를 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거예요. 캡 레이트는 구매한 부동산 가치 대비 순영업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캡 레이트는 NOI처럼 부동산 투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캡 레이트는 순영업이익을 자산 매입 가격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어요. 순영업이익이 일정하다면 자산, 즉 부동산 매입 가격이 높을수록 캡 레이트는 낮아지고 부동산 매입 가격이 낮을수록 캡 레이트는 높아집니다. 만약에 부동산 매입 가격이 100억 원이고 캡 레이트가 5%라면 순영업이익인 NOI는 5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영업이익 5억 원은 연간 들어오는 임대료에서 유지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죠. 왜 NOI와 캡 레이트를 확인해야 할까요? 투자 대비 보다 정확한 수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빌딩과 B빌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빌딩과 B빌딩 모두 투자 금액은 100억 원인데 연간 임대료로 A빌딩으로부터는 6억 원, B빌딩으로부터는 7억 원을 받고 있어요. 이걸로만 봤을 때 A빌딩보다 B빌딩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이죠. 하지만 NOI를 계산해 봤더니 A빌딩과 B빌딩 모두 동일하게 5억 원이었어요. B빌딩의 운용 비용이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캡 레이트도 A빌딩과 B빌딩 5%로 모두 동일하고 결국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이익은 A빌딩과 B빌딩 모두 동일했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왜 NOI와 캡 레이트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셨죠? 임대료만으로는 실제 수익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츠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FFO나 배당 성향은 시킹 알파에서 찾아보기 쉽고 기업들이 연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통해 FFO를 공개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엔 또 다른 투자 관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